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 최원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겁고 엄숙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턱교정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이제 불안감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들 오시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환자 당사자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턱교정 수술이 아니더라도 따지고 보면 위험하지 않은 수술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여러 단계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에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턱교정 수술은 입안의 이제 좁은 이제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데요. 이 안면부의 많은 신경과 혈관들을 피해서 시행하는 매우 정교하고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런 준비와 고민 없이 함부로 받을 수 있는 수술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알려진 것만큼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자의 숙련도와 병원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술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의 어떤 위험도는 갖고 있겠죠. 근데 사실 턱교정 수술은 신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또 좁은 범위 내에서 이제 이루어진 수술이다 보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턱교정 수술 후에서 몸에서 느끼는 이제 부담이라든지 이제 신체적인 부담이죠.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 직후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은 일상적인,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진료실의 이동이라든지 병동 내에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잘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당 기간 동안 좀 불편할 뿐이지 실제로 몸에서 느끼는 그렇게 큰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신 마취라든지 수술 기법의 이제 발달하고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그 부담과 위험도는 더욱 적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숙련된 술자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이라면은 큰 무리 없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 즉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에 의한 교합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별다른 문제 없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부위하고 턱교정 수술의 절단 부위는 같은 턱뼈 안에 있지만 전혀 겹치지 않는 그런 다른 부위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드리자면은 임플란트는 치조골, 그리고 턱교정 수술 부위는 그 하방의 기저골에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치조골은 치아가 상실되면은 흡수되는 부위고, 그 밑에 전체적인 턱뼈는 남아 있습니다. 그 턱교정 수술은 바로 그 기저 부위 턱뼈에서 시술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흔히 시행되는 뼈 이식도 그 턱교정 수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교정 수술 이후 임플란트를 시술한 경우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혹 턱교정 수술 시 고정을 위해 식립한 그런 금속판이라든지 스크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악동 골 이식 수술을 시행할 때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거 제거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턱교정 수술 또는 이제 수술 전 교정 치료 전에 이제 임플란트가 미리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보철물들이 그 교정 치료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그 보철물들을 임시 보철물로 교체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고 수술한 다음에 나중에 교정 치료 완료된 다음에 다시 영구적인 보철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치열이 고른 상태에서 교합 변화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치아 교정 치료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미용적으로 조금 좀 더 세밀한 치아 이동이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이제 교합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턱의 위치가 틀어져 있거나 이제 주걱턱이라든지 이제 부정교합인 경우에 치아들은 대개 이제 저작을 위해서 치아 그 고유의 위치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턱뼈에서의 배열된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유의 위치, 고유의 각도에서 벗어나 왜곡된 각도로 보통 배열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보상성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전 치아 교정은 이거를 재정렬 또는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안정적인 교합 관계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정상적인 저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회귀라든지 재발을 방지하고 미용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듭니다. 턱 교정 수술과 이제 동반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교합과 고른 치열을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더 정확한 턱뼈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치아들이 정확한 위치로 배열돼야지만 골격이 정확한 위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더 미용적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턱 교정 수술은 되게 이제 세밀하고 정교한 수술인데, 이런 세밀하고 정확함을 확보해 주는 것이 치아 교정 치료입니다. 그래서 얼굴 골격과 연조직을 미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치아의 각도와 배열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술의 위치라든지 입술의 이제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치아 교정 치료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상 피하고 싶고 언급하기 꺼려지죠. 네, 완벽할 수 없죠. 근데 그래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술 후의 부작용과 후유증입니다. 늘 주의하고 최소화하고자 합니다만은, 다른 여러 수술과들과 마찬가지로 턱 교정 수술 역시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로 감염이라든지 통증, 살처짐, 이명 이런 것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빈발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거쳐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교합의 불안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회귀 현상, 그리고 입천장과 잇몸, 그리고 입술 부위의 감각 저하, 그리고 뭐 좀 드물긴 합니다만은 국소적인 혈류 장애로 인한 일부 치아의 변색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합의 불안정과 회귀 현상은 수술 전후의 이제 교정 치료와 턱 교정 수술하면서 약간의 과도 교정을 시행을 하면서 약간 대부분 이제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구강 내 점막의 감각 저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대부분 큰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고요. 입술의 감각 저하를 발생시키는 하치조 신경의 손상 역시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골절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최근은 그 빈도와 정도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후유증이나 어떤 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들, 진단 방법들이 더 많이 발달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특히 회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칭이라든지 주걱턱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극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주 질문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로 전화 주시면은, 또 방문하시면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